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5G랑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섹터입니다. 재미없는 섹터고, 당분간, 그러니까 뭐, 내년, 올해 말까지라던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섹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 자체가, 섹터 주가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화장품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생활건강인데,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후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섹터인데, 이게 지금 짧게 봐서 이렇긴 하지만 계속 길게 보면 계속 오랫동안 상승을 해서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좀 꺾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중국 쪽 시장이죠. 예. 중국 시장에서 지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던가 새로운 시장 개척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는 이것도 조금 차별화가 되는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OEM 하는 업체들 있죠. OEM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연우 같은 회사들. 이런 종목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OEM을 받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자생적인 브랜드들의 이 뭐라 그러죠? 주문을 받아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브랜드 관련된 대기업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좀 죽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후라던가 뭐 이런 설화수 같은 경우에 명품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명품 화장품이라고 해서 분명히 수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라인에서는 조금 고전을 못했었는데, 일단 요번 3분기 실적 나온 거에서 LG생활건강 성장률, 이 명품 시장의 주의가 약간 좀 흔들린다, 이런 우려가 좀 나왔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설화수가 있긴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어려운 게, 중국 시장 자체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특히 뭐 거기 왕홍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이 브랜드 만들고 해가지고 뜨고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설 땅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인스타라던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화장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인스타 뭐라고 하죠? 뭐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뷰티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자체 화장품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품목 정도 굉장히 크게 떴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브랜드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이런 대기업에서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뜨고 누구나 다 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OEM 업체들한테 얘네들이 주문을 주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한 10,000개, 20,000개 정도는 최하로 만들어야지 그냥 뭐 화장품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000개, 2,000개 정도,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초도 주문량이 굉장히 적은 수준만 해서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OEM 업체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냥 자기 팬들만 있으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만들던 화장품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자생하는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뭐 저가라고 그래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야 LG 생활건강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물론 오르게 하겠죠. 근데 이게 그 전과 같이 그렇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계속 형성을 해서 오랜 기간 쭉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호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G가 예전에 계속 뜰 때는 언제였어요? 5G 서비스 시작 전이에요. 그쵸? 5G 시작 전에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감. 와, 5G가 막 여기저기 깔려가지고서는 LTE 시장 다시 열렸을 때처럼 전국에 다 깔리고 이렇게 되면은 5G 관련 기업들 실적 엄청 잘 나오겠지. 그리고 또 5G가 신기술이고 또 워낙 뭐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서비스 시작을 하고 보니까는 우리 뭐 코로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5G 이 깔리는 게 예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깔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막상 5G 시대가 됐다고 해서 보니까는 어때 우리 LTE 때 쓸 때랑 뭔가 크게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야 이게 막 5G 엄청 대단한 것 같아서 막 해서 막상 서비스가 시작돼서 봤더니 뭐 특별히 별게 다를 게 없어. 그냥 뭐 LTE 오히려 LTE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무너진 게 제일 커요. 기대감. 그쵸? 그래서 이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실적이라든 물론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5G 망이 좀 많이 깔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좀 리레이팅 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조금 반등 나오는 시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5G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추세적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다시 이어질 건가? 결국에는 6G, 6G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5G 하던 애들이 6G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때까지는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